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잠실 한강변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진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왕 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미디어 업체 H사 자금을 업무상 용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는데요. 경찰은 앞서 2월 왕 씨의 인천 집과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앞으로 검찰이 왕 씨가 횡령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중국과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잠실 한강변 중식당 동방명주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말 중국이 반정부 성향의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등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102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일본 정부는 도쿄 등의 2개의 비밀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하는가 하면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실제 진행됐습니다. 즉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수준을 넘어 실체가 정말로 있었고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은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갱신 등 현지 중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외국 정부가 주재국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간회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협약을 어긴 것으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간이 문을 닫아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돕기 위해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중국 측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왜냐하면 비밀 경찰서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당국도 실태 파악에 들어갔는데 정작 본질은 파헤치지 못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5개 광고물법 위반 이런 것으로 대표 왕하이진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되던 게 바로 법령 미비였는데요. 사실상 한국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스파이 활동이나 영향력 공작의 위협을 수사하고 또 처벌할 마땅한 법령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단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이고 테러방지법의 경우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와 그 조직원 또는 관련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형법상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전쟁 상황을 상정하여 적국 또는 적국과 관련되거나 전쟁 유발과 관련된 행위들을 한 자들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형법상 내란의 죄는 주로 내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이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체류 중국인에 의한 비밀경찰서 활동이나 공자학원, 선거 개입 등과 같은 각종 공작은 그 안보 위협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땅히 처벌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나 내란의 죄의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비밀 경찰서 운용 정도를 테러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중국인은 내국인도 아닙니다. 외환의 죄 역시 중국과 전쟁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 적국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비밀 경찰서 활동 정도를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중국 비밀 경찰서의 실체를 파악하고 또 처벌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잠실 한강변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준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왕 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미디어 업체 H사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2월 왕 씨의 인천 집과 H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왕 씨가 횡령한 자금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검찰 또한 왕 씨가 횡령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H사가 중국 관영 매체의 협력 사업을 해온 업체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왕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H사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왕의 한국 채널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2015년경 국내 광고 업무를 단독으로 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신화왕은 왕 씨를 신화왕 한국 채널 총경리, 즉 최고 경영자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H사에 대해선 중국중앙TV 산하 중국 텔레비전 유사 회사의 한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쫓다 보면 중국 비밀 경찰의 국내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도 설명이 들었지만 동방명주는 해당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그런 곳입니다. 정보 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아 개최한 점도 중국 정부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봤고,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동방명주가 전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에 귀빈, 즉 VIP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는데, 이 동방명주의 VIP 전용관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어떤 아지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움직이려면 모두 돈이 필요한데 그 돈들의 출처가 과연 어디이고 어떻게 사용됐을까 하는 점이겠지요. 2022년 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게 바로 우리 정부의 늑장 대처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어떤 소극적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중국 비밀 경찰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